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코인이 미래다의 장세진입니다. K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금일 KDA의 강성우 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실까요? 예. 그동안 가상자산 코인하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가 밖에 없는 게 관련 법 제도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기를 치더라도 처벌이 안 되거나 강도가 약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20일 날 유럽연합의회가 재적 의원 중 찬성 93.2%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 미카를 통과시키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 달에 열리는 G20 지도자 정상회의에서 국제 가상자산 표준화를 채택을 할 예정이거든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도 지난 25일 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규제 행위에 중점을 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일단 의결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국내에서 시행하게 되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장 폐지, 유통 공시 등등 최종적인 한국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전체적인 것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회가 제정을 하는지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미카가 유럽 법을 통과하면서 한국에서도 그런 법에 대한 제정이 지금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유럽연합이 지난 20일 날 93.2%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통합법, 그리고 340페이지에 이르는 아주 방대하고 정교한 분량의 이 가상자산 교과서에 해당되는 법을 통과를 시켰죠.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가 가상자산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가 지난해 3월 7일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서명을 했죠. 금년도 1월 27일 날 백악관이 디지털 자산 행정부 로드맵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골자는 뭐냐? 디지털 자산 글로벌 주도권을 미국이 갖겠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의지를 표명을 했죠. 그러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경우는 아직 하원이든 상원이든 어디든 이 가상자산 분야 관련법을 상정 의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패트릭 맥켄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경우는 유럽연합의 미카법 통과를 계기로 유럽연합이 웹3 분야를 주도하게 되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빠르게 제도화를 해야 된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주도권인 경우는 미국, 유럽연합, 그 다음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토큰 거래 금지, 개인 거래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달러 패권의 대항마로 키우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북경의 국가에서의 NFT 결제 거래소까지 지금 만들었고, 최근에는 중국 지역 중 하나인 홍콩을 글로벌 자산 허브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면서 미국, 유럽연합, 중국 간의 디지털 자산 글로벌 경쟁 주도권이 아주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이번에 미카법을 발의한 유럽 중심으로 좀 3개가 지금 큰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이 외에도 국제의 다양한 기구들이 가상자산 관련 국제 표준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번 그 미카법에 의해서 좀 통합적으로 같이 법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예. 지금까지는 그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와 같이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국제 기구가 소관 분야에 대한 부분만 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5월 달에 그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G7 정상회의 선언문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위한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지금 채택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한국을 포함한 G20의 주요 20개국 지도자 회의가 금년도 9월 달 인도에서 열립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규제 글로벌 표준안이 채택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34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하고 정교한 그 가상자산 교과서법에 해당되는 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이 상당한 부분 그 국제 표준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나라들도 이 유럽연합의 미카법을 가지고 각 개별 국가도 그 자국의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에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지금 보면 될까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행스럽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원래는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그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불공정 거래 규제 중점을 둔 그 가상자산법을 의결하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정기국회 12월, 금년도 1월, 2월, 3월, 4월까지 오면서 아직까지도 의결 처리를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난 25일 날 그래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1단계 시세 조정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거래 규제 중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을 의결을 했죠. 의결을 하는 그 과정에 보면 현행 그 미카법에도 보면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 같은 경우는 미카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그 1단계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가상자산 보호법 대상이 아니다. 예, 제외가 됐더라고요.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미카법의 역량에 의해서 통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이번에 법안에 반영을 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그 이미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에도 미카법이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할 한국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완결판이죠. 거기에 뭐 상장이라든지 상장 폐지, 공시 이런 부분에도 미카법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계속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 미카를 좀 다뤘던 내용이 보니까 또 국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저희가 그 선으로 지금 계속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그 이번 그 상황들이 1단계가 지금 있는 상황들이 조금 급하게 좀 진행들이 좀 빨리 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인가요? 빠르게 그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4월 25일 날 일단 그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 의해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1단계 법안은 5월 달 국회에서 정무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면 되기 때문에 5월 달 국회에서 의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나서 시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내년도 6, 7월경에 1단계 법이 시행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장, 유통, 공시 이런 전체적인 한국형 그 가상자산 완결 법인 경우는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발의 심사가 되면 또다시 1년 후가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내후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2025년. 공백이 한 2년 정도까지. 2년 반 이상 생기는 네,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 강남 납치 살해 사건과 같은 상당한 사건,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피코인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그 당부를 드리고 있지만 국회도 사실은 공무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왜? 거기 계신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받고 보좌관을 쓰고 차를 쓰고 국회 건물을 쓰는 거란 말이죠. 정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인 경우는 헌법에 의해서 국민에 의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적시에 해당되는 내용을 심의 의결을 해서 우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에 그리고 글로벌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 법안이 되면 2단계 법안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회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2단계는 또 언제 뭐 어떤 일정으로 좀 현재? 예, 우선은 2단계 법안인 경우는 우선 내용부터 보죠. 네, 네. 현재 지난 25일 날 그 국회 정부의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한 부대 조건이 자그마치 8개 항이 됩니다. 아주 방대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2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 한국형 가상자산 완결법이죠. 거기서 다룰 것은 뭐냐면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 그건 발행, 유통 공시가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 증권형 코인, 유틸리티 코인 규율 재개, 평가 자문, 공시업, 그리고 통합 시세 전산망.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서 다뤘었지만은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사고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갖느냐 아니면은 거래소가 갖느냐 하는 부분에 거래소가 하게 되겠죠. 고객의 네.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면 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책임지는 것과 같은 그 입증 책임 전환 규정, 그리고 그 거래소의 영업행위 규제, 실명 계좌 제도 개선 방안, 그리고 거래소가 코인의 유통량이나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이런 부분들을 금융당국은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 검토를 거쳐서 1단계 법안 시행 전인,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6월 달 이전에 국회에 제출을 해라. 그럼 국회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정기국회에 발의를 하고 심의를 하겠다. 그럼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2단계 법안까지 매듭을 지어주면 비로소 한국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완결이 되는 거죠. 그럼 내년도 국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또 다시 1년 후가 되잖아요. 예, 예. 그럼 내후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2025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장님 빨라야 2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단계 법안이 이제 먼저 진행되면서 2단계 법안은 내년 6월이나 5월 전에 이제 하라고 제출을 해야 된다고 1단계 말씀하셨잖아요. 법안은 내년 6월 달 정도 시행을 하고요. 2단계 법안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1년 후인 2025년 상반기 시행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가 총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바로 빨라야 2년인데 참. 제가 보니까 예.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원래는 네네. 작년도 정기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네.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다면 금년도 그렇죠. 2월 달까지 이런 사항을 금융당국이 대화를 보고를 해서 그럼 이미 벌써 2단계 법안까지 갈 수 있었는데. 국회가 심사를 하고 있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늦어도 금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네네. 한국형 가상자산법이 어느 정도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네네. 1년이 자동적으로 1년 시간을 벌었겠죠. 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연장시켰느냐, 내년도 4월 총선을 의식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형 이런 그 보호법이
좀 늦게 시작되는데 실질적인 실행 시기를 아까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법안 네네.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 규제 행위는 내년 한 6월 달 정도부터 네. 시행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피코인 같은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세 조종 행위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달 넘으면 비로소 규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상장, 발행, 상장, 공시 등 그 평가 자문업, 어저께 우리가 평가업을 다루지 않았어요? 자문업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다 보면 2025년 상반기에 가서야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방송을 보시는 뭐 국회 관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헌법 전문에 보면 국가는 잘못된 사회 악습을 예. 수시로 그걸 고쳐 나가겠다라고 되어 있고 또 특히 그 공무원은 헌법에 보면은 국민에 의한 봉사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만큼 여야 국회에서는 좀 각성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중에 보면 이제 직무유기라나 뭐 또 아니면 좀 일을 조금 업무 방치, 덜한다. 예, 직무유기죠. 예,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뭐 이번에 그 보호법과 관련돼서 조금 아쉬웠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아쉽죠. 상황입니까?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난번에도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현재 경찰 추산 발표만 하더라도 한 5조 얼마 정도의 2017년도부터 이제 그 경찰이 수사한 내용만 투자자 피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보면 경찰이 수사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경찰이 수사한 투자 피해액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지난번에 그 피코인 투자자 피해와 연관된 강남 납치 사례까지 생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투자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제2, 제3, 제4, 제5 강남 납치 살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그 여야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들의 고유 업무인 입법을 방치하는가라고 그러는 거죠. 참 이게 또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들인 경우는 일을 잘못하면 우선 내부 징계를 받고 아니면 사법적 판단을 받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인 경우는 어떻게 징계할 방법도 없어요. 이게 직무유기, 업무 방치를 해도 이 부분은 앞으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제도를 부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사회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내년도 4월 달에는 정말 국민과 국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일꾼을 국회에 보내는 것도 유권자인 우리들이 할 역할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 네. 너무 좀 광대한 얘기로 들어갔는데 다시 조금 저희가 조금 그 주제를 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하시죠. 1단계에서 왜 그 저희가 그 명칭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뭐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그 작년도 3구 대선 과정에서 본 말이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용어로 씁니다. 민주당은 가상 자산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그 작년도에 1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디지털 자산 공약을 내놓고요.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는 가상 자산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면서 5월 2일 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디지털 자산 관련 용약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10월 달에 국민의힘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썼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써서 각각 양당이 법안 대표 발의를 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지난 25일 날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종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최종 확정하기는 디지털 자산이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써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최종 법안이 확정됐다.
그리고 그 배경은 그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현재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또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은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자산 등등이 아닌 가상자산이 코인과 토큰을 대표하는 법적 용어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1단계 가상자산법을 이용하면서 보호법안이 자본시장법과 같이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일지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뭐 이 가상자산 이용자의 그 법을 그 적용할 수 있는 역외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이건 뭐 최근에 뭐 테라노나 뭐 이런 사태 때문에 지금 생긴 사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두 가지로 보면 되는 거죠. 가상자산 코인 토큰은 뭡니까? 국경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외국 거래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외국에서 발행된 토큰이지만 국내에서 거래가 되면서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내국인들에게도 효과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 없다 보니까 테라 루나 토큰인 경우는 테라폼레스 회사가 싱가포르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그 검찰이 내놓은 것이 뭡니까? 테라 루나 토큰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형 토큰이다라고 재판을 통해서 소명을 해서 하겠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6월달을 넘으면 증권성 토큰이 아닌 일반 토큰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한 행위지만 대한민국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경우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어서 테라 루나가 비록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이지만 그 효과가 한국에 미쳤을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미국에는 증권법, 유럽연합과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인데 이 자본시장법의 개념을 가상자산 보호법에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은 최근에 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 해외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직까지 없었죠. 그렇죠. 되게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코인을 발행하든 뭐 유통을 하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가 그렇죠. 국내의 거래소나 이용자가 효과를 미쳤을 경우는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 보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투자자 될 것 같습니다. 보호뿐만 아니라 시장이 우리가 어저께 백분 토론에서 다뤘던 것처럼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토큰들로 시장이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잠시 쉬었다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